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천안과 아산, 충남도 체육회는 지난 14일과 15일 회장을 선출했는데요. 우리 지역 체육회장 선거 소식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에 실시된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 전체 220표 중 112표를 얻은 이기춘 후보가 108표를 얻은 한남교 후보를 4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천안 지역 체육인들과 함께 현안 사업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체육회관 건립과 종목별 정규 전용구장 설립, 종목별 연중 리그 추진 등입니다. 천안시 체육회관 건립 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단체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우리 사무국 그리고 모든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동단결의 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산에선 후보들 간의 합의 추대를 통해 단독 출마한 임도훈 전 아산시 체육회 부회장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충남도 체육회는 지난 14일 선거를 치렀습니다. 투표 결과 전체 380표 중 182표를 얻은 서산 출신의 김덕호 전 충남체육회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앞으로 3년, 자치단체장 겸직 금지로 시행된 민선체육회장이 지역 체육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설 명절을 맞아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합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 수송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사고 처리와 교통 불편 사항을 접수받습니다. 또 터미널과 천안역 등 귀성객이 몰리는 지역에는 영업용 차량의 승차 거부와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여기에 터미널과 추모공원 있는 시내버스 노선도 하루 9회 임시 운행할 예정입니다. 방학을 맞아 천안 운전면허 학과 시험장의 이용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간 응시 인원은 1,828명으로 기존 하루 평균 31명에서 60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천안 학과 시험장은 예산과 대전 등 타 지역 시험장을 찾아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천안 축구센터 1층에 마련됐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주정차 알림 서비스,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천안시 서북구가 지난 성탄절 아침 운전자 39명에게 단속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아침 7시 34분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한 한 시민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했으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선 차를 옮기라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천안시 서북구청. 그런데 확인해보니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 성탄절 아침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천안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엔 CCTV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단속을 합니다. 취재 결과 담당 공무원이 성탄절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설정해 문자 메시지가 잘못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는 39건. 메시지를 받은 운전자들은 휴일 아침 부랴부랴 차량을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청은 문자 메시지를 잘못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성탄절 당일 아침 이동 주차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정차 알림 서비스 업체와 협의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책임 노선제 시범 운행으로 민원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시내버스 75대를 대상으로 책임 노선제를 시범 운행한 결과 월 평균 민원이 시행 전 52건에서 21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유형별로는 결행이 13건에서 3건으로, 불친절이 5건에서 1건으로, 배차 시간 미준수가 5건에서 2건으로 줄었습니다. 책임 노선제는 버스 업체별로 노선을 나눠 운전기사의 책임감과 노선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점쳐졌던 충남도의회 유범국 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출마로 또다시 보궐선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건데요. 유 의장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민주당의 후보 적격 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출마를 검토 중인 지방 의원들의 고심이 큽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은 임기 동안 의장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소속 전임시장의 낙마로 발생한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또다시 보궐선거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정치적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또 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시장을 나가게 되면 또 제 지역구의 도의원 보궐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데 천안에 연이은 보궐선거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는 여론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지적을 유 의장을 제외하고 천안시장 보궐선거나 천안 지역 총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현역 지방의원은 모두 4명, 충남도의회에선 상임위원장 3명이 후보군으로 분류됩니다.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은 천안갑에, 김현 문화복지위원장은 천안병에,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천안시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천안시의 이종담 경제산업위원장도 천안시장 후보군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다른 인사들과는 달리 이들 현역 위원들의 심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임기 도중 출마자에 대한 페널티 25% 감점에 후보 적격 심사조차 미루는 건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다 했는데 직권에 와서 25% 감점을 해주고 또 와서 시도의원 못 내보내겠다고 저는. 4.15 선거에 공직자 사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당내 적격심사 결과조차 받아내지 못한 지방위원들의 고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일명 실버존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아산 지역 실버존은 39곳으로 시는 올해 안에 11곳을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비 3억 3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투입해 미끄럼 방지 포장과 안전 표지판, 과속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아산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이 제도는 시민들의 참여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개인과 단체 회원 등 총 69명을 참여자로 선정하고 현수막 한 장당 1,000원, 벽보와 전단은 100매당 4,000원, 명함은 100매당 1,000원을 지급합니다. 보상 한도는 개인 월 120만 원, 단체 월 320만 원입니다. 아산시가 시립합창단 1차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바꿔서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 탓에 7명의 당락이 단 20분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시가 시립합창단 1차 실기 전형에 합격자 통보를 한 건 지난 9일 오후 6시쯤입니다. 전체 응시자는 83명, 이 중 문자 메시지를 잘못 보낸 사람은 7명입니다. 탈락한 5명에겐 합격했다는 메시지를, 반대로 합격한 2명에겐 불합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합격 메시지를 받은 응시자 중에는 전날 치러진 1차 전형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메시지를 보낸 지 20분 만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 전화와 함께 정정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산시는 담당 공무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명단을 잘못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명단 착오 때문에 일부분에서 좀 혼동될 만한 내용이 갔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 한 분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그때 바로 정정 전화 및 사과 전화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에도 일부 응시자는 시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며 시청 민원 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남겼습니다. 바늘구멍보다 통과하기 어렵다는 취업문, 그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채용 절차에서는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전이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계가 잠시 중지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건데 중복시설로 인한 연면적 규모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전이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입니다. 세종시 공공건설사업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복컴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는 2달도 채 안 된 지난 12월 초 멈춰버렸습니다. 복컴 내부 시설 위치 등을 변경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청소년 시설 등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컴 연면적의 10% 정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로 구성된 전이면 복컴 건립추진위원회는 시의 정상 건설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중복수를 없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담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거나 뭐하지는 않습니다. 규모 조정에 대해 세종시 공공건설사업소는 중복시설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면적 축소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을 통해 시설 설계에 반영하겠다며 다음 달 중순에는 복컴 설계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랑 계속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1월이나 2월 중에는 재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편 전이면 복컴은 국민체육센터와 작은 도서관, 유아시설 등이 하나의 부지에 복합화돼 건립되며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올해 대폭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읍면동 단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가 올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 19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인 곳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9곳에 이릅니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안을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로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위상 자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제안 사업을 발굴하면 주민총회를 거쳐 우선 사업을 결정하게 되고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는 주민 의사를 반영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전에는 그 마을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공무원들이 이제 의제를 발굴하고 수행해 왔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일들을 발굴하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가 올해 종촌동과 다정동 등 4개 읍면동에서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10곳에서 한 13곳 정도.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임기가 끝나는 그 읍면동을 대상으로 좀 신청을 받을 겁니다. 현재 10곳에서 시행 중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올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 일할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지원 사무를 읍면동 고유의 사무로 명문화함으로써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공공시설물들은 LH가 건설한 뒤 모두 세종시로 이관되는데요. 이관이 늦어지면서 시설물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티브로드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세종시로 이관되지 않은 공공시설물들의 관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 햇물이 전망됩니다. 벽면에 손만 가져다 대도 페인트 칠이 부서져 나갑니다. 천장은 다 떨어져 나갔고 곳곳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관리 소홀을 지적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1년 전과 달라진 거라곤 녹슨 안내판 교체가 전부입니다. 시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시설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전망대에서 왔는데 여기 다 뜯겨 있으면 이걸 사람이 오랫동안 이용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맞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햇무리교에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나고 시민들이 걷기 좋게 설치해 놓은 우레탄 길도 다 뜯어져 나갔습니다. 국책연구단지 앞 인도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 시외버스 정류장 옆은 온통 담배꽁초로 가득합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에 타는데 치우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호소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LH가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사가 준공이 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종시에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종시 역시 이관받지 않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H 세종특별본부는 이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임대 인수, 시설물들이 임대 인수될 때까지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준공시설물 본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관리공사를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들을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리 부재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로 미이관된 공공시설물들의 관리 실태 전해드렸는데요. 관리 부재로 인해 시설물 이관에도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3, 4생활권에 설치된 BRT 도로입니다. 지난해 세종시로 이관을 앞두고 진행된 점검에서 42건이 지적됐고 LH는 오는 4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5생활권 BRT 도로와 공동구 2, 3구간 등 6차 인수 대상 시설물 5개를 이관하는데 지적된 사항만 1,600건이 넘었습니다. 유지관리나 이런 것도 이제 관리청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자가 있다고 하면 빨리 처리해가지고 조치를 해서 저희가 빨리 시설물들을 이관시켜야 돼요. 이처럼 공공시설물 관리 부재는 이관 시기에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이관이 완료된 1생활권을 제외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관을 완료하기로 한 7차 공공시설물 9개 가운데 2, 3생활권 기반시설 등 5개는 올해 6월로 미뤄졌고 자동 크린의 집화장과 S-2생활권 등 4개는 이관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2, 3생활권 안에 있는 4개 공원에 대해 펼친 합동점검에서만 지적사항이 24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시설물을 만들면 끝이라는 식의 비판이 LH를 향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때 그게 보수가 되지 않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는 LH 행복청 쪽에서는 그런 그 유지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국 관리 부재가 시설물 이관 연기로 이어지면서 도시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아름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4명 중 1명 이상의 학생이
집에서 가까운 아름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인근 중학교로 배정됐습니다. 중학교 신설이 안 되면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현상인데 올해는 반전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아름중학교입니다. 지난해 말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실시한 결과 정원 325명에 일지망 지원자가 450명이나 몰리면서 125명의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엔 119명, 2018년엔 72명이 탈락해 인근 중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원거리 배정된 학생은 통학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소수 배정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름동 지역의 중학교 포화 상태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중학교 신설이 추진됐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현재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에 발목을 잡아온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정이 개정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대로라면 아름중 제2캠퍼스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상의원의 설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 투자 사업 중 보통 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 신설의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규칙 개정이 확정되는 5월쯤이면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